허이치. 좋아 좋아. 저희 오늘 이거 수업 끝나면 크리스마스예요. 어머. 메리 크리스 맞죠? 메리 크리스 맞죠? 맞죠 맞죠? 메리 크리스 맞죠? 그러네요. 자 봅시다. 자 저번 시험에는 속도론이 1차 반응, 2차 반응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그 1차 반응에서의 양론적 관계 그 문제 또 희한한 거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막 손으로 풀어줬던 그런 방식의 문제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차 반응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이게 뭐 시간별로 이렇게 막 양 변하고 그래요. 나왔어요. 이게 많은 숫자를 예, 이게 뭐야 나왔을 텐데. 그래프 나왔어요. 예, 뭐 그래프 그리고 뭐 나왔을 텐데. 음. 여하튼 그 시험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그래요? 혹시 이따 찾아보고 있으면 이따 나 줘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속도론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바로 반응 메커니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됐죠? 자, 그럼 오늘은 어디냐면 나노드림 프린트에 어디를 보냐면 적분석 수자 됐고 그다음 학교에서 아레니우스식 했나?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 그 학교에서 언급만 했는데 네. 딱 그냥 이거 알아두면 뭐 도움 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요? 그게 다음엔 나올 텐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나올 때. 그럼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263페이지. 263페이지 보세요. 263페이지. (263) 보자. 오이씨. 263페이지. 자,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 해서 반응 속도 상수에 대한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뭐 똑같은 반응인데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이 온도와 관련된 가장 이제 보통의 현상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온도가 10도씨 증가하면 항상 뭐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반응 속도가 2배쯤 증가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 경험으로 저런 식의 뭐 반응 속도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다기보다는 일상적 경험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 컵라면 알죠? 컵라면에 찬물 부어요, 뜨거운 물 부어요? 찬물 부어요? 컵라면에 찬물을 부으면 난감한데. 네? 누구야? 네.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얘들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학원 11시까지 할 거거든? 혹시 더 늦게 가려고 했던 학생들 있을까? 수업도 11시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 너네는 수업이 12시니까 12시까지 해야겠다. 네,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나도 순간 속으로
오늘 순간 아싸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런가요? 하여튼 뭐 어쨌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아마 학생들 남아서 하는 그 자습이 없다는 뜻인 것 같네요. 보통 끝나고 자습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습이 없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근데 어차피 뭐 11시에 가나 12시에 가나 뭐 이런 큰 산 있나? 친구 지금 쏠크잖아 쏠크. 아 그래요? 어차피 내일 학원 나오잖아요. 나는 쏠크가 아니. 학원이란다. 그거 학교 언제 들어가는데요? 학교 또 내일 들어가요? 내일 몇 시? 내일 5시. 내일도 5시쯤에? 크리스마스 날에 학교 오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저희는 일요일 날. 그래 뭐 어쨌건 자 뭐 우리는 하는 대로 합시다. 어차피 뭐 여러분 내일 안 오니까 뭐. 아바타 왔어요? 아바타? 아니요. 아바타? 내일. 내일 봐요. 내일 봐요. 그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보고 가지고 해. 그 지금 남은 기록 보고. 예,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그래서 그 뭐야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해가지고 시영이 손잡고 가야겠죠? 시영이 보기 쉽죠? 그렇지. 나도 가족끼리 봤는데 완전 재밌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컵라면 만들 때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 붓잖아요. 그거 왜? 반응속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으면 한 뭐 2, 3분이나 뭐 좀 길면 5분 만에 라면이 탱탱 불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찬물 부으면 어떻게 돼? 찬물 부으면 불긴 불 거예요. 근데 maybe 한 24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라면에다 찬물 부어도 라면이 불긴 불 텐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컵라면을 먹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그렇지 그 김치 담잖아요. 김치. 그래서 김치를 먹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김치를 먹는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막 담은 김치 있죠. 막 담은 김치. 막 담은 거를 이렇게 생굴이나 막 수육에 싸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맛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김치의 또 다른 맛은 사실은 생김치도 맛있지만 일정 기간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익혔을 때 익은 김치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김치를 막 담았을 때 막 담은 김치도 좋지만 익은 김치를 빨리 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김치를 어디에 내비두면 금방 익죠? 땅 밑에. 땅 밑에요. 따뜻한. 따뜻하게 끓일 수는 없으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 방치하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같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 익지 않은 그 김치 상태가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 김치를 일부는 좀 꺼내서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의 도움으로 걔네들이 이제 금방 익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면 안 익는데 바깥에 꺼내 놓으면 확 익어버린다고요. 또 하나 들 예는 그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빠져 숨을 못 쉬면 보통 죽는데, 그러니까 왜 죽죠? 숨을 못 쉬면? 네. 초동 전자 수용 진탕소 CCA 회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런가요? 좋아요. 생물을 정말 잘 공부했네요. 좋아. 숨을 못 쉬게 되면 사실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대사가 안 되는데 산소 공급이 딱 차단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어디죠? 그게 바로 뇌예요, 뇌. 산소 공급이 딱 어느 일정 수장 이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돼요.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가 돼서 어떻게 그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숨쉬게 해도요, 영구적 뇌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은 산소 공급이 차단돼서 이게 뭐냐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건 이게 뇌세포가 파괴돼 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해예요. 근데 때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일은 아니고 아주 기적적으로 이런 한겨울에 강물 얼죠. 강물 얼어서 얼음 위로 걸어가다가 엄청 재수 없어서 밑으로 풍덩 빠지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런 사고들 있죠. 보통 그렇게 되면 죽거든요. 죽는데 한 번 어쩌다가 이제 성인은 좀 힘들고요. 성인 힘들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물에 퐁당 빠지면은 숨도 못 쉬지만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강물이 0도씨잖아. 0도에서 막 4도 요 정도 사이잖아.
그러면 그 정도이 다음 정말 차거든요. 그럼 체온이 어떻게 돼요?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체온이 한 20 몇 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 방바닥에 누워 있어. 그래갖고 수색하러 119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갈고 다니다가 드디어 1시간 만에 찾았어. 그러면 1시간 동안 숨 못 쉰 상태잖아. 놀라웠고 도 꺼내가지고 막 인공호흡 있잖아요.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특별한 뇌손상 없이. 그러니까 보통 죽는데요. 보통 죽는데 정말 운 좋으면 어린아이의 경우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 반응 속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극도로 낮아졌잖아요. 극도로 낮아지니까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화학 반응이겠죠. 그게 그 속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그 상태로 딱 정체돼서 머물러 있는 거지. 그때 이제 꺼내가지고 소생시키면은 기적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가 꼭 뭐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뭐 이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지 또 네덜란드 어디로 모르겠는데 이 야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야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념화를 한 거예요. 이 실험적 현상에 대해서 얘를 좀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아레니우스라는 양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개념을 한 게 반응 속도식 중에서 반응 속도 상수 있죠, 상수. 반응 속도 상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반응 속도 V 이렇게 쓰면 K 해가지고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쓰는 게 반응 속도식인데 이 앞에 붙어 있는 K 요게 상수 요거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요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저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저 수식은 수학적인 증명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저 수식은 수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는 얘를 이 상수를 이게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수리적 증명이 불가하죠. 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들을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몇 도일 때 온도가 몇 도일 때 속도 상수가 어떻다를 측정을 한 결과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증가하네 라는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 얻어놓은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찾다 보니 지수함수 꼴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 꼴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야말로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 제안 혹은 가정. 마치 뭐처럼 F 이퀄 MA처럼. 자, 이 수식도 수학적으로 증명돼요, 안 돼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죠? 이 수식 역시 뉴턴이 제안, 제시, 가정한 거죠. 그런 것처럼 아레니우스도 똑같이 이 수식을 제시한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20세기 초반에 뭐냐면 몰리큘러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져요.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분자 동력학의 그 도움에 의하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수식이 통계적인 통계 알죠? 통계적으로 알려진 확률 이론과 관계가 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근데 어차피 통계 이론의 그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것도 증명되는 게 아니죠. 결국 엄밀한 의미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연구 결과들과 결국에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일맥상통한다라는 걸 나중에 수리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어쩌면 되겠어요? 이쪽은 어차피 증명도 안 되는 거니까 외워라. 알겠죠? 당연히 다음 시험에 저게 꼭 나올 예정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항들이 보이는데 A란 항들이 있고 EA란 항이 있죠. 그래서 저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첫 번째 1. 자, 저기에 A. 자, 얘는 일종의 비례상수입니다. 그냥 온도에 따른 속도 상태의 변화를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잘 들어맞더라 라는 게 실험적으로 나왔고, 그럼 그 지수함수와 속도 상수가 비례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 비례상수일 뿐이었던 거예요. 아레니우스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이로부터 한 4, 50년 후에 아까도 얘기했던 분자 동력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된다? 분자 사이 충돌 확률과 관계된 물리량이구나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번 학기 때 이걸 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올 학기 이건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비례상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게 분자 충돌 간 확률과 관계된 물리량이다 에 대한 내용이 사실 어디에 있냐면 쭉 넘어가 보시면은 267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267페이지 찾았어요? 그 267페이지에 보면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챕터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챕터를 넘기시면 268, 269, 270까지 해서 수식이 막 나오죠. 이거예요. 알겠죠? 요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막 적분도 하고 막 하죠. 열심히 하면 저 A를 저렇게 분자 동력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 때 이건 에바 같고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옥스톱이라는 사람이 지은 일반화학 책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3학년 때 AP 과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옥스톱 책 하면 학교에서 이걸 선생님이 소개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학기 때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저 A가 상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EA라는 항이 있는데 이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으로, 그러니까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고요. 자,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활성화 에너지 되겠습니다. 되죠? 아이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좀 하면 우선 첫 번째 1. 이 녀석은 반응물 좋아. 반응물인데 실제로 반응을 하는 어떤 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 입자가 충돌을 들이받아 통해서 중간체 혹은 생성물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운동 에너지입니다.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운동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소 운동 에너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최소 운동 에너지 장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최소 운동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질 때만 그 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 에너지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제가 일종의 에너지 장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밑에 쓸까? 일종의 에너지 장벽.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입자들이 우선 만나야 되겠죠. 네. 만나지도 않는데 그 뭐냐면은 만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은 뭐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승우가 정말 승우의 정말 그녀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뭐 하여튼 있다고 치자. 하여튼 그래서 그 여성이랑 만약에 여성이니까 아니 몰라. 아니 내 승우의 개인적 취향을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승우의 여성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취향이 아니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승우의 바로 그 정말 배필이 될 여성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 그럼 그 여성이랑 시영이랑 맺어지고 싶다고요? 말이야. 그래요? 난 거절할게. 그래요? 그래요? 시영이는 2D 세상이. 나 2D냐? 알겠습니다. 2D냐? 2D냐? 2D라서 할 거래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랑 만약에 만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애도 많이 놓고 막 그 다음에 그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그럴 수 있는 만약 배풀이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만나지를 못하면 뭐 사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질 않으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반응성이 커도 만나지 못하면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둘이가 만난다 하더라도요. 또한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 만나는 타이밍도 중요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만나는 타이밍. 예를 들어서 그 만나는 타이밍이 예를 들면 정말 우연히 정말 로맨틱한 장소에서 둘이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전쟁 한복판 중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는 상태에서 저기 뭐냐면 승우하고 그 여자가 서로 적군으로 총뿌리를 부리던 상태에서 처음 대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막 누가 해가 총 쏴서 죽여버렸어.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총 쏴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총 쏴서 죽여버리면 사겨 못 사겨? 못 사귀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두 입자가 그 다음이 되려면 무조건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도 상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실제 자연계의 물질들은 그 만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때 두 입자가 만나긴 만나는데 만날 때 충분히 강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꽝 하고 부딪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굳이 슬쩍 이유를 살자면 자 새로운 게 되려면 기존 게 부사져야 되죠. 그러면 기존 게 부사져야 새로운 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 걸 부사뜨리려면 충돌할 때 충분한 교통사고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두 입자가 충돌을 해야 부서질 건 혹은 떨어뜨릴 건 떨어뜨리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는 그 존재를 수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면 실제 실험에서 나타나는 속도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이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로 간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거시적인 온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어렵게 썼나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커지면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요거 기억나나요? VRMS? 요 수식 기억나요? 이게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3RT over M 뭐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커질수록 속력이 빨라지죠. 당연히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도가 커져서 결국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뭐라고? 그래요. 깜짝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로. 그렇죠. 그래요. 좋아.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어떤 운동 에너지 장벽이 있는데 외부에서 열을 가할수록 결국 그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입자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입자가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으면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 속도론을 속도 상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EA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분자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K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수식상에 T가 뭐였어요? T. 이 T가 이 온도 아니겠어? 그죠? 그럼 이제 온도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온도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결국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상수 K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조 EA는 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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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니까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건데 이게 어디서 양수냐면 짜잔. 엘러멘트리 리액션이라고 하는 데선 활성화 에너지가 항상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가 있네요. 그죠? 엘러멘트리 리액션. 자, 엘러멘트리 리액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등 반응. 좋습니다. 예. 그 초등 교육을 엘러멘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렇죠? 엘러멘트리 스쿨이 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거 반응 리액션을 이렇게 내가 줄여 쓰는 건 알겠죠? 이거 내가 몇 번 쓰는 거죠. 자, 이거 뭐냐면 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단일 단계 반응,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 단계 반응. 자, 그럼 저 단일 단계 반응의 의미가 뭐냐?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자, 당연히 충분하니까 뭐를 넘기에 충분한? 뭐를 넘기에 충분한? 요 장벽을 넘기에 충분한, 아시겠죠? 그런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반응 입자가 충돌 후 바로 생성물이 되는 반응, 요걸 엘러먼트리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저 엘러먼트리 리액션이 반응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도 더 추가 설명을 하겠는데 우선은 저렇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반응 입자가 당연히 충돌한 다음에 생성물이 되지, 뭐 생성물이 안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응 입자들이 충돌을 했는데 생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따도 나오겠지만 중간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간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간체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바로 생성물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체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중간체가 뭐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엘러먼트리 리액션은 충돌 후 바로 생성물이 되는 반응. 거기선 항상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어떻게 된다? 양수가 된다. 그런데 다단계 반응. 다단계 반응. 자, 다단계 반응은 또 뭐냐? 이 다단계 반응은 여러 개의 단일 단계 반응들이 모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일 단계 하나의 반응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개 엮이면 되게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러한 단일 단계 반응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그런 반응을 다단계 반응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일 단계 반응과 다단계 반응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어쨌건 저 다단계 반응에서는 이 A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항상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저 말의 뉘앙스도 보통은 양수인데 어쩌다가 음수인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인 거 알겠어요? 사실은 엘러먼트리 리액션이건 다단계 반응이건 활성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양수인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일종의 장벽이라며요. 장벽. 활성화 에너지가 장벽이라고 했잖아요. 장벽은 기본적으로 우뚝 솟은 게 장벽이, 밑으로 푹 꺼진 게 장벽이에요. 우뚝 솟은 게 장벽이잖아. 그러니까 개념상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건. 근데 다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에서는 희한하게도 이게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번 학기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흔치는 않는 경우라 만약에 하시면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고. 알겠죠? 저 이 논리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뭐라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또 중요한 그림이 뭐냐? 그림 2예요. 263페이지 그림 2 보이시죠? 이 그림 학교 교재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시험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그림 2. 자, 이거 좀 나이? 이거 좀 나이?
자, 거기에 있는 크림이 얘는 반응 속도 반응 속도 상수와 온도의 관계 라고 해서 y축이 확률 혹은 요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짜잔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나요? 이 그래프 기억해야 못해요? 이 그래프 기억해요? 기억해요? 어이 대단하다. 기억한다고요? 저 그래프 기억해요? 저렇게 개형요? 네, 저 개형. 저 그 1s 오비탈 그거.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요. 예, 그 오비탈에서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림은 비슷하네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1년 전에 다 배웠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과학과 합격자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배들. 네. 걔들하고 이거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작년에 이걸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승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걸로. 저 기억납니다. 아, 나요? 네. 진짜로요? 네. 뭐 기억나면 감사하지. 시연이도. 어. 시연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시연이 3월 아, 진짜로요? 시연이 기억이 안 나서. 아, 웃겨. 알겠습니다. 그렇지. 얘를 이름하야 이름을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이름이 그 유명한 맥스웰 볼츠만 함수. 속력 분포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 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기체 분자의 속력이 V1 확률 F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X축이 V고요. Y축이 F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식이 있거든요. 이게 막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 나도 가물가물해서 내가 가물가물하다는 얘기는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긴 하구나. 이겁니다. 뭐냐면 FV는 4파이 곱하기 2파이 kbt 오버 v의 2분의 3승 v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bt m 그다음에 mv 제곱. 오케이. 저 수식입니다. 자, 나도 지금 어디서 보고 베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외우진 못합니다. 알겠죠? 외우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의미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뭐다? 어떤 속력 V가 나타날 확률 얼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확률은 전체를 다 더해서 값이 뭐가 돼야 돼? 확률은. 1. 전체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1, 아래쪽 총 면적은 어떻게 된다? 면적은 1이다. 그래서 이 아래쪽 총 면적이 1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아래쪽 면적 어떻게 구해요? 적분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적분해서 구한다. 이 1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면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저 FV를 V에 대해서 적분하면 1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진짜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정말 1 나와요. 그래서 1 나오도록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상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파이는 뭔지 알겠죠? 파이는 뭐? 빅파이. 파이가 뭐예요? 3.14 파이예요. 알겠죠? 혹시나 해서. M은 뭐세요? M. 질량. 보통 M, 질량. 그러니까 보통 쓰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T는 온도, V는 속력, 그렇죠? 속력. 벨로시티는 속도고요. 이거는 속력. 아하. 속력을 영어로 볼륨이요? 스피드. 속도와 속력 차이는 알죠, 당연히. 물리는 뭐 몇 년이나 배웠을 테니 속도와 속력 차이는 알 거고. 속도를 뭐라고 한다? 속도를 영어로? 벨로시티. 그다음 속력은 스피드, 알겠죠? 그래서 이건 스피드고요. 그다음에 KB는 K.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 기억나요? 네. 그래서 참고로 KB,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얘 이름이 그 유명한 볼츠만 상수였어요. 볼츠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NA분의 R. 그렇죠. 기체 상수를 NA로 나눈 거예요. 그럼 대략값이 얼마? 뭐 외울 건 없는데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대략값이 얼마?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단위가 줄 퍼 켈빈.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볼츠만 상수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이런 숫자들 놓고 0에서 무한대까지 쫙 복분하면 1 나온다. 알겠죠? 이거. 자, 그럼 이때 이 그래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바로 뭐다? F0은 0이에요. 자, F0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F0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0 넘으면 0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네. 함수 값에서 0 넘으면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Y 절대는 0. 예? 뭐라고? 그렇지. 바로 기체 분자는 충돌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F0일 때 0. 그렇죠? 0,0을 지난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였던 거 옛날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따 이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위에 요 수식 지울게요. 네. 아니지. 2번을 지울게요. 2번. 네. 2번 지울게요. 3 했으니까 4.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바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
커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온도가 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온도가 좀 낮은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높은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어떤 저온 조건에서라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면 0,0인 거 그대로인데 요렇게 고온 조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커졌다. 이것의 시각적 의미가 뭐냐면 그래프가 더 브로드해진다는 얘기예요. 브로드란 말 알죠? 브로드게 넙대대 알겠어요? 미국에 가면 넓은 길이 있죠. 넓은 길을 미국 사람 뉴욕의 그 넓은 길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브로드웨이 알겠어요? 그 브로드웨이 그 넓은 길에 뭐가 많아요? 그 극장. 무슨 극장? 그 뮤지컬. 뮤지컬 극장 알겠어요? 주로 거기 뮤지컬 극장. 그래서 그 뮤지컬 극장 많은 거기를 그냥 브로드웨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꼭 단순히 넓은 길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뭐 지금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고유명사가 된 건데 지리상의 고유명사가 된 건데 원래 브로드웨이 그 브로드 알겠죠? 그래서 브로드 넙대대해진다 이런 말이 알겠죠? 그러면 딱 봐요. 차가웠을 때 뜨거웠을 때 어떻게 돼? 넙대대 무슨 말 알겠죠? 넙대대. 그러니까 여기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다시 그리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맥스웰 볼트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 조건에서 EA 장벽을 넘어서는 분자 개수가 늘어난다 라고 그래프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EA에 해당하는 분자 속력을 VA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있는 EA하고 VA 사이는 어떤 수리적인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EA는 2분의 1 MVA의 제곱. 맞나요? 네. 운동 에너지니까 알겠죠? 네. 여기서 A는 뭐 줄임말? 에버리지. 뭐요? 여기서 A는 뭐 줄임말?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해당하는 스피드. 알겠죠? 승우 영어가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들리던데요. 여러분 농담으로 들었어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저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분자 속력을 VA라고 하면 그 VA를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짜자자잔 여기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속력보다 더 큰 속력을 갖는 분자 개수가 저온 조건에서는 이만큼인데 고온 조건에서는 어떻게? 이만큼으로 더 많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서 속도 상수가 커진다 라는 실험적인 결과를 저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설명 방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 모든 일반화학 책에 저 그림은 맨날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교재에 분명 나올 거고 학교 선생님도 분명 언급할 거예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한 내용인지라 뭐 똑같이 시험에 낼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저 그림과 이 설명 방법은 나온다.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깜짝이야. 예. 이제요. 예. 그 2학기 때 지금 쓰고 있던 그 속도 법칙 이쪽 부분 한대요. 그렇겠죠. 거의 쓰시 그대로 쓰시겠죠. 예. 왜냐면 사람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대로 쓰시겠죠. 네. 자, 어쨌건 그다음 세 번째.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줄게요. 그럼 친다. 좋아. 뭘 또 안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자, 그거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뭘 보지? 어디가 나. 어디가 나. 실험 데이터 분석. 실험 데이터 분석. 자, 여기 실험이 있는데 그 왜 난데없는 실험이냐? 바로 온도에 따른 K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반응이 있는데 온도 10도에서 속도 상수가 얼마냐, 20도에서 얼마냐 이렇게 측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측정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측정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겠느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자, 아까 요 수식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꼭 나올 예정인데 요 수식에다가 양변에 짜잔 로그를 취합니다. 뭘 취하라고? 극 로그. 알겠죠? 자, 극 로그를 취하면 자, 여기 지수하고 로그의 관계 알죠? 네. 이 정도 수학은 하죠? 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REA t분의 1 더하기 로그 A. 자, 저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좋아. 자, 이때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이거 일정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도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온도의 역수 이걸 x축에 도시하고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도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x축에 도시하고 y축에 도시하면 이게 일종의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직선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기울기. 알겠죠? 그리고 요 놈은 y 절편이겠구나.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온도 T1이 있겠죠. 그거의
이게 그 데이터를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속도 상수 K1이 있었을 거야. 측정된 어떤 값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의 로그 값을 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도 T2에서 측정한 속도 상수 K2가 있을 건데 온도는 역수를 취하고 속도 상수에는 로그를 취하는 거죠. 그럼 어떤 XY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때 얘들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1차 함수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y절편 이게 뭐가 되고요? 로그 A.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R분의 2A라고 했어요. 알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보통 양수라 그랬어요? 음수라 그랬어요? 음수인 특별한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양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항상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를 구해놓고 그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를 구해놓고 직선을 구한 다음에 y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면 저 우리가 가정했던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저렇게 실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저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때 그 어떤 방법을 또 하나 쓸 수도 있냐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줄게요. 이것만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그 12시 20분 왔어요. 그렇죠. 맨날 그랬잖아요. 왜요?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 비명 같았는데 방금. 그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그럼 아까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오히려 사실은 이 수식이 더 많이 쓰여요. 꼭 외우셔야겠죠? 이것도 외워야 돼. 그렇다면 편의상 수식을 한 번 더 적어볼까? 자, 그러면 아까 실험적으로 온도 T1에서 측정된 속도 상수를 K1이라고 했죠. 그럼 온도 T2에서 측정된 속도 상수를 K2라고 했죠. 맞지? 맞지?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온도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를 저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화학책에서는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저 두 표현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적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수식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로그 K가 이거라며. 그럼 얘를, 요 로그 K를, 요거를 통으로 온도로 미분해봐. 그럼 뭐가 돼? 쟤를 통으로 온도로 미분해. 어떻게 돼요? 자, 봐봐. 미분하면 상수는 어떻게 돼? 상수는 뭐 그대로지, 그치? 자, 그러면 온도에 대해 미분을 하라는 거니까 x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잖아. x분의 1 온도에 대해서 x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는 거 알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 또 있지?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 r t 제곱분의 2a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건 상수라며.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네. 그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보통 EA는 양수로 가정을 합시다. 그 음의 활성화 에너지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선 이 그래프에서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바로 미분을 했는데 어쨌건 양수죠. 자, 미분을 했는데 양수다. 이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K가 커진다는 얘기죠. 뭐? 미분한 변수가 커졌을 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건 미분을 한 결과가 양수잖아요. 다 양수니까 요 변수가 커지면 요 함수도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커진다는 얘기 했었죠. 그걸 요 수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겁니다. EA가 클수록 활성 에너지가 클수록 일정 온도 증가에 대한 속도 상수 증가가 더 커진다. 저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냐면 여기에 활성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값이 클수록 1차 도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차 도함수가 클수록 증가할 때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 반응식에서 자, 똑같이 온도는 10도가 증가를 해도 어떤 반응은 그 반응 속도가 더 많이 변하는 게 있고 더 조금 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반응이 동일 온도가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 바로 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수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수식이니까 꼭 기억해야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좋아. 좋아. 뽕.